네,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케팅 부분을 오늘 발제해 주실 건데요. 우리 주식회사 SECC의 타경수 대표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타경수 대표님께서는 주식회사 SECC의 대표님이시고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또 대표님이시고, 또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BAM 음악 선교사의 성악과 지휘로 또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신도바이오 대표이셨고 하늘영화제 집행위원장이셨고 또 주식회사 롯데 계열사인 대웅기획에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타경수 대표님께서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나의 제목에 대한 오늘의 발제의 주제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음소거한 상태에서 다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박용수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작년에 올 초인가요? 진행하면서 발제 얘기를 하시길래 어떤 게 우리 대표님한테 참 도움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기업을 하시면 반드시 실무적 측면에서 관리적 측면에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을 텐데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저는 캠핑을 참 좋아하는데 장비빨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마케팅도 역시 도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도구를 내 손에 쥐고 있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쓰실 수 있도록 한 그 관리와 실무 툴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서 소위 말하는 SEO라고 해서 그 서치 엔진을 구글에서 쓰는데요. 가장 최적화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는 방법이나 또 이제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올 때 우리가 뭐 구글, 네이버 다 찾아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한꺼번에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툴들을 좀 소개하고 또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마케팅의 정의가 이제 일반과 성경 이렇게 나눴어요. 성경은 성경에서 마케팅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마케팅 기획인데 마케팅 하실 때 실제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생을 살아오시면서 마케팅이 최적화되어 있으세요. 그게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한번 짚어가는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그 지금 슬로건을 제가 마케팅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했는데 진행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이 왜 이런지. 마케팅 일단 일반적으로 정의는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 경영적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두산백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그리고 AMA,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미국 그 마케팅 협회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 60년대, 뭐 70년, 80년 가장 최근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 눈으로 확인이 안 돼서 2013년에 제가 최근에 확인이 된 게 있고요. 여기에서 정의한 게 고객, 뭐 클라이언트죠. 파트너 및 사회 전반에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고 소통하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활동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이틀, 3일을 이 정의를 찾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활용됐던 사례를 보면 첫 번째가 교회가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영적, 사회적, 정서적,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교회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 및 사회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이 정의를 내리신 분이 그 조지 버너라는 분이신데, 예수는 마케팅 전문가이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처음 쓰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저서라든지 그 교회나 이런 마케팅에, 교회 쪽 마케팅에서는 대가로 불려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물류 관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 그 기근 7년과 풍년 7년이 들면서 요셉이 물류를 어떻게 관리했나. 마케팅의 그 광의의 의미에서는 물류 관리도 포함이 되고 재고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찾았고요.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가서 40일 후에 성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왕과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마케팅 쪽에서는 구전 마케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예수님께서 개인 전도와 그 AIDA라고 하는 아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광고 정보 처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이런 모델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시장을 굉장히 세분화하셨습니다. 길가에,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그 다음에 돌밭에,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장 세분화와 마케팅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계획을 짤 때 시장 세분화를 합니다. 그런 툴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제주대학에 있는 김영길 교수의 논문 교회 마케팅의 성경적 배경과 교회 성장의 활용 방안이라는 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케팅 기획인데요. 첫 번째 마케팅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 제조사나 대표님들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고 이것이 팔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가 비로소 제품을 완전히 만들고 난 뒤에 이 제품이 고객이 원할까라고 생각해보는 단계로 보통 가세요. 그래서 그런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면 그 아이다라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이라는 그 일종의 광고 정보 처리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부터 사용되어졌던 거고요. 지금은 뭐 덴츠라든지 여러 곳에서 또 각 분야에 맞게끔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왔는데, 수가성 우물가에서 아까 아이다 예수님께서 개인 전도하실 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 중에 물과 생수라는 말을 함으로 해서 물이 항상 늘 부족했던 수가성의 그 여인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 A라고 합니다. attention.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한 번만 마시면 전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한다. 그런 물이 있다라고 소개하실 때 그 수가성 그 여인은 interest, 흥미와 관심을 가집니다. 그때 여인이 그럼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desire, 욕구를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수가성 여인은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액션을 옮겼죠. 그래서 AIDA라는 기본 툴. 근데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 바리에이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에 AIDMA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다 똑같은데 M이 메모리라는 형식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온라인이나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AIS, AS라고 해서 Attention, Interest, 서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액션을 한 다음에 쉐어링을 합니다. 공유를 해서 SNS라든지 돌리고, 그 다음에 한번 구매하는 사람이 또 관련돼서 이제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서치, 액션, 쉐어. 그래서 SASSAS가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툴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기법,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당장 손에 하나 쥐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 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원페이지 프로포저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이건 어떻게 출발이 되었냐면 회장님이 보통 이제 펜트하우스나 고층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사무실에서 얘기하면 굳어지고 딱딱하고 하니까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보고를 하려다 보니 메모지 한 장에다가 적어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페이지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기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양식이 이제 원페이지 프로포절의 양식입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첫 번째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생각하고자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문장을 한 줄 기재합니다. 오른쪽은 제가 이제 컨설팅 했던 기업체에서 썼던 그 툴에 의해서 넣었던 내용들인데요.
이건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백그라운드, 이 제안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어떤 이 배경에는 이런 기술 때문에 이걸 하게 됐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How it work, 어떻게 일할 것인가, 방법적인 부분들, 타겟이나 고객이나 이런 것들을 쭉 리스트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키 베네핏이라고 합니다. 그 실제 키 베네핏에서는 어떤 상태가 들어가야 되냐면, 마케팅은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숫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없는 건 마케팅이 아닙니다. 숫자로, 목표 숫자를 얘기를 하시고 그 숫자를 가지고 이 비용이 됐든 뭐 인원이 됐든 시간이 됐든 수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넥스트 스텝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단계로 갔을 때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페이퍼로 다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보여줄 툴이 한 20가지 이상이 되어서요. 지금 여러분한테 2가지 마케팅 툴인데, 하나는 관리자, 하나는 실무 실행 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프 잘 치려면 반발력이 좋은 골프채를 쳐야 되듯이 여러분 손에 아주 쌈박한 그런 툴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마켓 서적이나 이런 데서 발췌해온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메시지 전략 확인 항목이라고 있는데요. 광고를 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를 두고 이제 체크리스트를 해나가는 툴들입니다. 참고하시고, 고객 확장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어떤 방법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이 분포들은 충성, 애용, 반복, 시용, 예상, 미지의 고객, 개발해야 될, 그렇게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전략을 표현을 한 것이죠. 고객 확장 구조를 이용한 항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지 고객을 예상 고객으로 끌어올리고, 예상 고객을 사용하는 고객으로 끌어올리고, 사용하는 고객을 반복적으로 끌어올리고 하는 이런 것을 의식과 심리적 특징으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역시 이 부분을 어떤 디테일한 방법들과 전개 방법을 표현해 둔 겁니다. 그렇다면 고객은 상품을 인식할 때 어떤 구조로 이걸 전개가 되어지는가? 그래서 왜 좋은가는 사실 제조나 개발자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 얘기들이 태반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개발자나 제작자의 마인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관심의 포커스가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다이어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법 목표를 정하고 어느 정도를 세부적으로 할 것이냐를 순차적으로 표현해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 목표 분류 확인을 보면, 구매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목표를 둔다면 세부 내용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영업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광고를 전달할 것인가? 신뢰와 호감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기업은 광고를 통해 추구하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뭔가? 네,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C라고 그래서 이제 컴퍼니, 컨슈머, 그 다음에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그 마케팅에서 항상 쓰입니다. 근데 이걸 경쟁이라든지 세분 시장이라든지 포지셔닝이라든지 발기 전략이라든지 이걸 그 입장에 따라서 다 이제 포지션을 하는 분석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을 기획할 때는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제 기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는 건 이제 공유할 거기 때문에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을 생각에서 흩어져 있던 거를 폴더에 제가 담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마케팅 믹스, 고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 판매처에서, 소비자에서, 또 사내에서 이런 툴을 활용해서 타겟이 되면 그 타겟팅에 따라서 이제 방법들이 다르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구분했던 거고요. 자, 이건 좀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이런 마케팅을 전략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종의 설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두고 일반 기업 정보 이런 것들을 쭉 모으고 점수화시키면서 그러다 보면 좀 양질의 전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툴이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질문 2입니다. 그 수집에 관련된 시장 정보라든지 고객 정보 이런 것들도 역시
유통정보라든지 환경정보라든지 점수를 먹이도록 항목을 아주 디테일하게 나눠뒀습니다. 근데 이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효과성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관리자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둘 수가 있습니다. 통합적 마케팅, 적절한 마케팅, 전략적 운영 효율성 이런 것들 평가 요소를 쭉 두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밑에는 이제 채점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두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자 분석 확인 툴입니다. 그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또는 어떤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될 때 경쟁자를 분석이 되어져야지 우리의 포지셔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항목별로 이제 분리해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항목, 아주 디테일하게 항목들이 꽤 많이 있고요. 경쟁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웹사이트가 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소위 말하면 랭키닷컴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면 경쟁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랭키닷컴에다가 등록을 시켜놓으면 유사한 업종들의 웹사이트를 싹 사전에 분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많이 나와 있는데 A사가 만약에 뭐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경쟁사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항목에 따라서 내용을 좀 분석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관리자 툴인데요. 그 다음에 실무 툴이기도 합니다. 양자가 이 툴을 가지고 서로 확인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블로그 마케팅 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블로그 활용 방법인데요. 이제 이거는 블로그 종류별로 두었습니다. 어떤 블로그, 요즘 브이로그라고 해서 비디오 로그로 이제 많이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방면을 정리를 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기능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장점과 단점을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가 시장 마케팅을 하기 위한 시장 지향적인 조직인지에 대한 평가 툴입니다. 이것도 구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기술 개발적 측면, 구매적 측면, 제조업, 마케팅, 판매, 물류, 회계관리, 홍보 측면을 점수 평가로 둬서 합계해서 이제 평가를 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쓸 수 있는 태블릿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개발하시든지 또는 이제 뭐 발명을 하시든지 하시는 신제품을 보통 한 20가지 정도를 두고 가능성을 체크합니다. 그 중에 1번, 2번 쭉 보시면 단순 모방이 아닌 12번 참신성이 충분한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향후 10년 동안 시장에 지속적 판매가 될 수 있는 제품인가. 요즘에는 아주 상품의 수명이 많이 짧아져서 1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정도는 가는 상황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신제품 아이디어 평가 확인 항목입니다.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런 걸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 한 가지가 이제 가격 전략인데요. 여러분 이제 뭐 팔다 보면 나중에 뭐 그 주류도 그랬지만 건강기능식품 여러 가지들 보면 하나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프리미엄이라고 나오죠. 근데 분석을 해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시장을 그 일반 평가단에서 쓰던 그 내용들을 분리를 시켜서 프리미엄급으로 또 나눕니다. 패키지만 바꾼다든지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 기억나십니까? 그 칼슘 오렌지 주스 2% 들어있는데 칼슘이라고 안 넣어도 2% 나올 거예요. 아마. 광고가 그런 전략을 많이 쓰는데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해서 비싸게 더 받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분류해서 어떤 가격적인 전략을 짤 것인가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라든지 프로모션을 할 경우에 어떤 유형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진행을 해나갈 것인지 사진 체크하는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9가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거나 좀 뭐 들어본 적이 낯선 데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이런 브랜드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제 당장 지금 좀 쓰실 수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툴 한 20여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장 유튜브 내가 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회사 유튜브가 있어서 그거를 게시를 해서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 구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SEO, Search Engine Optimizing이라고 해서 그 구글이 만들어 오는 그 검색 엔진에 가장 최적화시키는 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따로 자격증을 따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검색을 하려면 여러분 지금 익스플로러는 대부분 잘 안 쓰실 거예요. 보안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크롬이라는 이제 툴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웹 브라우저입니다. 거기에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튜브 버디라는 걸 치시면 그게 나오는데요. 최근에 저 김연경 인터뷰 어제자로 올라온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어제 올려갔는데 170만 찍혀 있습니다. 하나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100만이죠. 네, 170만.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는 지금 해시태그가 잘 안 나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밖에 안 나왔는데 다음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랭킹 태그라고 있습니다. 랭킹 태그. 누르면 그 SEO 구글이 만들어 놓은 그 최적화 엔진에 랭킹 안에 들어가는 태그가 있는지도 확인해 줍니다. 등수가 나옵니다. 등수.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스코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제목과 태그가 얼마나 잘 달아져 있는지를 그 딱 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스코어가 나옵니다. 지금 이거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일부러 김연경을 이제 검색어 들어와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는 몇 개 안 붙었지만 점수도 굉장히 낮죠. 근데 핫 이슈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 유튜브 중에 뭐 이슈 단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슈만 하는 장르에 관계없이 그 타임에 이슈만 되면 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돈이 되니까. 그 다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비디오 상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주는 동영상을 체크해 주는 데인데요. 보시면 이제 랭크 태그를 눌렀더니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밑에 쭉 보이시죠? 유튜브 왕자로 나왔다가 튜브버디 사용 방법에서 20이 이게 랭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튜브버디 사용법, 사용 방법이 있고 사용 방법이 있고 활용법이 있고 다 이게 21이 3위가 되어 있고 지금 스코어로 보시면 85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깔면은 여러분들이 저거를 크롬 앱상에서 올려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조금 전에 김연경 보셨듯이 오른쪽에 이런 내용들이 뜹니다. 아예 점수가.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SEO 스코어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아까 이제 키워드 에브리웨어라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한국어 검색이 안 되는 검색 엔진이어서 제가 이제 수블이라는 엔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블은 지금 나와 있는 유튜브, 빙, 야후, 이베이, 바이닷컴, 오버스탁 이런 모든 걸 한꺼번에 검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실수를 해서 한글을 치고 싶은데 영어로 쳤다. 김연경. 그러면 그게 그냥 한글로 되어져서 이게 검색이 또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제가 김연경을 넣었더니 구글 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나오고 빙에도 나오고 이베이에도 나오고 한꺼번에 찾아주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넣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걸 검색을 했는지 키워드를 확인해주는, 그래서 마케팅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케팅적인 삶이 잘 가동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아이디어에 적용해서 표현해보자. 이건 뭐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1번에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왜 마케팅 삶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터로서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되니까 청지기적 삶이었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이마에 땀이 맺히고 그 다음에 그 가시덤불과 그 수고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이다. 수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갔을 때부터는 최적화된 마케팅을 사용해 줘야만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청지기적 마인드에서 마케팅적 마인드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케팅 삶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이웃사랑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마케터적인 삶이 잘 가동되는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잘 구하고 있는지,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 잘 기대를 하고 있는지, 구하기만 하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받을 거에 대해 전혀 기대가 없고 설마 뭐 그냥 하라니까 하지만 뭐 이런 마인드라면 마케트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겠죠. 마케트가 마케팅을 할 때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도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정말 적절한 말씀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 기업에 그 마케팅을 컨설팅을 하고요. 한 1년 정도 그 회사 대표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서 드렸는데 좋다고 이제 오너가 오케이를 하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당장 실행을 할 수 없다 보니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가서 제가 1년씩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컨설팅 계열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 보여드리는데 그 실행 플랜이라고 해서 이 플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 그 직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마케팅 툴까지도 같이 보내줘서 그 회사에 가장 맞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 마케팅을 시작할 때 몇 가지 툴이 있었고요. 회사가 파주에 있어서 지금 뭐 바이오나 이런 회사인데 판교로 와야 된다. 그래서 회사 이전까지 다 했던.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냐면 설마 이거 하겠어 하고 던졌던 게 뭐였냐면 해외 유수 대학과 공동 연구를 하자. 연구소를 설립해서 거기로부터 인지도를 얻게 되면 바이오에는 어차피 임상도 해야 되니까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긴가민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오기 직전에 지금 맨 아래쪽 보시면 해외 유명대학 연구소 제휴 가능성 타진을 했는데 하버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런 툴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실행 플랜 그다음에 별점으로 마케팅 툴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리뷰도 하고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인정도 하고 해외 유명대학의 연구소 제휴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도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많은 얘기를 하지만 손에 딱 쥘만한 그런 도구가 사실 있어줘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구가 도구빨이거든요. 근데 그 도구를 쓰는 사람 마인드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그 마인드 배경에 뭐가 있느냐. 정말 지상명령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이유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마케팅을 해서 그 사랑을 베풀면서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마지막 결론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도구를 올렸는데 사실은 숫자 전문적으로 가는 툴들은 하나도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 통계부터 해서 정말 복잡한 숫자들이 많은데 알면 알수록 근데 이미 그건 전문가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올려드린 내용들은 장르별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일단 원페이지 프로포절은 기본으로 하시되 나머지는 공유하시면서 장르별로 그때 찾아서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큐브버디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당장 지금 쓸 수 있는 것들이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